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과연 봉쇄하려고 했느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느냐 이건데요. 자, 이걸 놓고 지금 치열한 법리 논쟁이랄까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정인들도 지금 몇몇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뭐 홍장원이라든가 곽종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명히 저들과 지금 짜고 치는 뭔가 야합을 했다,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도 많이 드러났고, 그와 함께 대통령이 계엄령이 아니고 사실상 계몽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도 지금 많이 드러났죠.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유일한 권한이죠.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고유한 비상대권이죠. 일종의 비상계엄령을 발동시킨 건데요. 자, 이걸 저들은 일종의 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탄핵 소추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거쳐서 인용을 시키겠다. 소위 이제 파면을 하겠다라는 그런 저들의 이제 저의가 다 드러났죠. 그런데 일이라는 게 세상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장군하면 또 멍군이 있고요. 항상 상대적인 그 개념, 운동 원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만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죠.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여론이 많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여론이. 요즘은 대학가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탄핵 반대 이런 어떤 불이 붙었죠. 그래서 지금 대학이 현재는 방학 중이죠.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대학이 이제 문을 여는데요. 정말 볼만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대학과 관련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뭔가 이렇게 그 조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뭐 일종의 요식 행위로서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핵심 정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봉쇄하려고 하지 않았다,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이 탄핵 재판은 또 다른 어떤 결과를 예고합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어쨌거나 이제 무늬가 완전히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색깔 자체가 완전히 그냥 빨간 좌파 혹은 저쪽 이제 민주당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색깔을 가진 자들이 이제 다수가 있죠. 최소 4명 플러스 1, 4 플러스 1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4 플러스 1 된다 치더라도 5명으로서는 대통령 탄핵 성공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6명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탄핵 기각 가능성도 크다, 각하될 가능성도 크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희망적인 관측이 있습니다. 제가 당 색깔로 치면은 뭐 여권 국민의힘은 빨간색이고 민주당은 파란색이지만 통상적인 이념의 이제 컬러로 보게 되면 민주당 쪽이 이제 빨간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 혹은 중국, 러시아 이들과 연결되는 어떤 뭔가 이미지적으로 연결되는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아무튼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재판 자체가 공정하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엄정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왔는데, 자, 급기야 이 707 단장, 이 단전, 소위 단전 단수, 특히 단전이 중요한데요. 깜깜한 속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표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국회 단전 조치,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요, 707 단장 김현태 단장이 이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지시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천지 없었다.
김현태 곽종건 사령관이 윤 대통령 전화 받고 스스로 생각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이 곽종건에게 전화를 던진 것은 팩트죠. 그렇지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뭔 지시를 한 건 아니고 뭐 단전해라, 전기 끊으라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곽종건이가 자기 나름으로 뭐 작전 현장 지휘관의 이제 입장에서 단전을 생각해냈다.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곽종건 사령관 자수서에도요, 본회의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런 단어도 없었다라는 게 이 김현태 707 단장의 이 정언을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국방위원회를 열었죠. 전체 회의인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지금 참여하고 참석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불참해 버렸죠. 다 이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중요한 정언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되면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제 좋은 뭐랄까 시그널 이런 것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서로 간에 이제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명백한 어떤 정황 증거, 객관적 증거를 보게 되면은요 이 김현태 707 단장의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건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대통령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 측 혹은 민주당 저쪽 탄핵을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이런 뉴스를 뭐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가짜 뉴스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허를 찔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벌써 여러 건 저들이 무리한 어떤 공작을 진행해 왔다. 짜고 맞춘 어떤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707 단장. 이 사람 보니까요. 상당히 이제 상남자 기질도 있고 활발하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똑부러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말이죠. 민주당이 오히려 자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뭔가 하면요 자작쇼라는 거죠. 사실 그때 투입된 군 병력이 30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적은 병력이었고 그 넓은 국회를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상대는. 그런데 200 수십 명으로 어떻게 그걸 다 이제 감당합니까? 국회를 봉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이제 707 단장이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다 해주고 있죠. 심지어는요, 그들 스스로가 마치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수학이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겁니다. 담장, 우원식 같은 경우는 담장 막 넘어가고 담장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건데도 넘어가면서도 쓰면서도 또 사진 한 장 찍어 놓잖아요. 다 그거 작전 짜는 거고 쇼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이 큰 일 이제 벌어진 것처럼 뭔가 진짜 계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엄이 터져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살벌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던 거죠. 그들이. 또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나왔다가 서울에서 도봉에서 떨어졌던 그 안기령이라고 있죠. 그 안기령이는 계엄군의 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래요. 그걸 갖고 마치 자신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폭력 행사를 우리 계엄군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 자작 쇼도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 것들을 707 단장이 다 이렇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해 가지고요. 회유를 이어 폭동 유발 의도가 있었다. 여기서 폭동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하나둘 알려지고 이슈화 되게 되면은 여론 흐름도 상당히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 내에 그 헌법재판관들도 너무나 명백한 어떤 객관적 지표, 정황 증거 앞에서는요. 결국에는 미리 어떤 자신들이 짜고 치는 어떤 고스톱이라 할지라도 그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어떤 역풍이 불고 상당히 두려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역풍, 민심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들은 지금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그런 상황 앞에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 민심이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민심은 그야말로 거대한 바다입니다. 저들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요. 좌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뭐 울고 짜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미리미리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자, 부대원들 폭행 및 욕설에도 잘 참아줘서 고맙다. 이 당시 말이죠. 민주당 쪽에 인사들이 막 일부러 도발을 막 하는 거죠. 경군들에게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이렇게 욕설하고요. 그 경군들이 마치 진짜 상황인 것처럼 막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대들어 주기를 그들이 이제 유도했던 거죠. 들어와 이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뭐랄까 정자세를 잘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어떤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그게 상당히 입증이 됐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엄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무리였다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대통령의 계엄은 다른 의도와 목적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불려간 여기 국방부 차관 현재 이제 국방부 장관 대리역이죠. 이 사람이 정말 문제적 인물이더군요. 완전히 이 사람은 민주당하고 손잡은 느낌이 듭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그냥 쏙쏙 다 해주고 있죠.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도 완전히 그건 허위 기사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단언을 했던 인물인데요. 자, 현재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 국방부 차관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전혀 같은 호흡을 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꼬여있긴 했었는데 그러나 재판 과정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사실 규명 그 작업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진실이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저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은요 분명히 테러, 폭동, 폭행 이런 것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이 707 특임단장 정말 용감한 정말 대단히 정말 중요한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다. 상남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707 단장 곽종건 부하 살리려 야당과 사적 만남. 군 누구도 부하 걱정 안 해. 자, 이런 면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어요. 곽종건이가 너무도 비굴할 정도로 대통령과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것이 아닌가. 그쪽에 회유 공작을 당했다. 뭔가 뒤에서 약속받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까지 있는데요. 그런 주장 이면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곽종건이가 부하를 살리려 부하들이 많이 다친다 때문에 지금 현재 힘이 있는 곳은 민주당 쪽이 더 힘이 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 권력이 오히려 진짜 절대 권력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서투른 어설픈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김현태 대령은 단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 곽정근 자기가 모시는 상관인데요. 사실 평소라면요. 이 특전사령관하고 여기 이제 707 단장은 이 차이가 너무도 크죠. 대령하고 중령의 이제 중장의 차이인데요. 별 3개와 무궁화 3개 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현태 이 단장의 이야기로는 곽종건 그 사람이 완전 배신했다라기보다는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사귀려고 했던 것 같다. 전부 내란 동조가 되면은 군 내부에서도 다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회유도 받았고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도 들어가 가지고 좀 오버해 가지고 대통령을 등지고 민주당하고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약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곽정건의 그 어떤 그 이야기들, 그 정언들이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당 의원 36명 현재 항의 방문. 길거리 잡범에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재판 세상에 없다. 원님 재판이죠 지금. 자, 이것을 여기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이 전부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오선 의원들인데요. 여기에 지금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 등등 해서 지금 여기 항의 방문도 나갔었죠.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 중에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자.
조기 대선 없다. 그 반대, 조기 대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전체적으로 세력이 한 40명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명 정도는 뭐냐? 이들은요 대통령과 갈라섰어요. 제가 볼 때는 벌써.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갔고 특히나 이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은 이들과 다른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원들이 그래도 한 40명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요즘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뭐 단연히 원탑적 어떤 그런 어떤 존재고요. 자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돌직구를 날려야 됩니다.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흘리고 있다. 국민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엄격 준수 해서 한덕수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대통령은 그 다음이다. 뭐 이런 주장이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자, 정계선 사법연수원 때 교수가 김이수였다. 정계선 재판에 빠져야 된다. 재판 빠질 사람이 그 한둘이 아닙니다. 문영배도 빠져야 되고요. 김미선도 이미선도 빠져야 되고 정계선도 빠져야 되고요. 정정미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인간들이 전부 대부분 그런 자들이죠. 이들과 함께 지금 가는 이 재판 도저히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각자 회피하거나 아니면 기피 신청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그걸 뭐 결정할 수 있는 뭐 상식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압으로 국민 여론으로 민심으로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로 간에 지금 엄청난 뭐 대립이 지금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기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이 석방시켜 가지고 구출해서 직무 복귀시키자고 하는 이 정치 세력에서는요. 현재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민심의 거대한 그 분노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이 되어 가지고 확 휩쓸어 버려야 된다. 물론 여기서 휩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력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뭐 누구도 그걸 기획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 발생적이면 몰라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대부분 거대한 어떤 소요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만큼은 저들이 정말 섣부른 뿔리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는 박살날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탄핵 인용 같은 이런 것이 이제 터질 경우에는 진짜 뒷감당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진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 재판 똑바로 하라. 심판 똑바로 하라. 정말 이 사실에 어긋난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재판은 절대로 국민들이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2030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서고 있잖아요. 각 대학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기 이 탄핵 반대 운동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가지고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